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포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이동통신사 에코스타의 무선 주파수 라이센스를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조 원 정도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움직임을 배경을 뭔지 한번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전부터 방송에 나오셔서 테슬라 폰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선 주파수 라이센스 인수하는 거는 사실 그 전초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들어왔거든요, 제가. 네. 어떻게 보세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네. 테슬라 폰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거짓말 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학자들은 항상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현상만 보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짐들이 있으면은 그게 뭐로 귀착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 폰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수집에 관계된다 그러면은 데이터 수집이 가장 많이 되는 접점이 어디냐? 그건 저는 당연히 셀룰러 폰,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스타링크를 띄우고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파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데이터 모으기에 가장 좋은 테슬라 폰을 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의문점은 있죠. 나중에 이제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도 질문을 아마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핸드폰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그 핸드폰은 과연 위성하고 직접 연결이 되느냐는 얘기부터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거기 말고 다른 경쟁자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들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여간 이번에 170억 불, 23조 원에 해당되는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새틀라이트에서 내리꼽는 여러 가지 그 주파수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1테라 BPS 정도 될 텐데, 그게 지상으로 오게 되면 직진성이 있지 휘임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밴드 되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으면 단파일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멀리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건물도 있고 특히 도시 환경 같은 데에서는 막히겠죠. 막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겠는가를 요 5G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회사를,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옛날부터 국가적으로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5G 허가를 받아놓고 5G 안테나도 그렇게 많이 못 세우고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조금 개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좀 딜을 했으면 라이센스 좋겠다. 반납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반납할 바에는 파는 게 낫고, 그다음에 나쁘지 않은 가격, 특히 테슬라 주식을 주고 또 일론 머스크는 또 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윈윈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와서는 5G, 4G로 바꿔서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거고, 스타링크에서는 지상에다 타워에다는 6G나 하이 프리퀀시로 직진성으로 꼽는 거고. 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위성을, 한국은 없느냐? 한국 있어요. 한국이 있는데 그건 고도 위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360km,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360km, 36,000km 선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고고도 위성이라 그러고, 중궤도 위성이라는 게 또 있는데 대부분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한 2,000km 선상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중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되게 내비게이션에 많이 씁니다. 아. 네. 그다음에 우리 저궤도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스타링크가 주로 다니는, 스타링크는 저거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이미 쌓아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저궤도 위성은 600km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상당히 가깝게 있네요. 네. 500km에서 650km 사이에 이제 주로 있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적게 근처에 떠 있어야지 되느냐 하면은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36,000km까지 갔다 올라오면 속도가 멀수록 더 통신이 오래 걸리는 늦어지겠죠. 거죠. 아무리 프리퀀시가 짧고 속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제 우리가 통신에서 얘기할 때는 몇 초, 몇 나노세컨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분 걸린다, 2분 걸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어디겠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아. 리스폰스 타임이 필요한데 빨리 반응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반응을 못하죠. 음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궤도 위성을 쓰는 거고 저궤도 위성 중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경쟁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AST라고 Abstract Semantic Tree라는 그 우리 데이터 구조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그 단어들인데 그거를 통해서 아예 셀룰러폰에 직접 꼽는 회사가 생겼어요. 거기는 지금 한 5개 정도 9월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9월 현재 한 5개 위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다. 요 정도인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7,000대에서 8,000대 지금 올리고 있고 42,000대까지 올린다는 거죠. 예. 다른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일론 머스크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견을 했었어요. 그렇죠. 24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네. 구글이나 안드로이드가 좀 막말로 해서 좀 나쁜 짓을 좀 하면 우리가 직접 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주파수 대역을 라이선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파수라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정된 지구의 잔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가져와 비싼 값을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 독점에 관한 것들은 아마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얘기일 겁니다. 그게 생태계를 한번 딱 잡으면은 놓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살 때는 낙인효과가 좀 있죠. 네, 그럼요. 독과점이죠. 그렇죠. 그냥 거기를 통해서만 사야 되고 애플 사용하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구글 사용하는 사람은 구글 스토어에서만 사야 되니까. 근데 그건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이미 어디로 가고 있어요? AI 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AI 폰에서 다른 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시장의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서 AI 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그게 주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독과점에 대한 것들은 내가 깨고 AI 시대로 AI 폰 시대로 간다. AI 폰 시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 비서가 내가 뭘 필요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지 관계없이 나 이게 필요해. 그럼 제일 싼 거를 찾아서 네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이거고 장단점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곧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동통신사 에코스타 인수하는 거는 사실 5G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스타링크 기존의 테슬라 이제 스페이스X 갖고 스타링크하고 이거 결합하면 양수 겸장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엄청난 빠른 속도와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지상도 넓어지는 하고, 거죠. 위에도 하고 네, 두 네. 개가 결합하면 그랬을 때에 미국은 커버가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시장은 거기에 있는 통신점, 보다폰이나 뭐 저기 소프트뱅크의 링크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KT나 뭐 SK나 뭐 U+나 이런 데랑 결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랑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SK하고도 계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U+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스타링크에서 뿌려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단일 요금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럼 뭐 기존 통신 인프라라든가 뭐 통신사들한테는 상당히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겠는가에 대한 거를 한국 기업이 워낙 빠르니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스타링크와 특히 저는 요새 신경을 쓰는 게 AST. 그 모바일 ASD 모바일하고 어떤 관계를 아직 작아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스타링크에. 그러나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테슬라 폰 원래 이제 테슬라는 이 일론 머스크네 그 기업들은 이 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있는 기업들하고 좀 쪼개낼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존 스마트폰 사업자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 테슬라가 삼성전자에다가 반도체 주문했잖아요. 23조. 24조. 네. 그런 것들을 시발로 해서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잘 못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왔을 때도 우리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이 소프트웨어에 강한 데가 삼성전자랑 붙는다면은 네.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는 AI 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능가하는 AI 스토어라든지 AI 스타링크 테슬라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폰을 만든 경험이 없어서 테슬라가 폰을 못 만든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만들어 본 그 경험이 삼성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잘 만드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주로 만들고 우리는 삼성전자는 앱스토어나 이런 구글 스토어를 만들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같이 조인트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삼성이랑 같이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애플은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맞습니다. 오픈 시스템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이런 오픈 시스템에는 많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잘하잖아요. 네, 네. 테슬라는 스타링크 갖고 있고 AI 기술이 있고 이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 혁신적인 양사가 윈윈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또 이재용 씨하고 또 막연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잘 연락하는 관계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걸림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테슬라하고 애플은 좀 사이가 경쟁하기도 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아까 걸로 봐서도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쟁 관계가 훨씬 더 많아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는. 네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싫어하는 클로스드, 그다음에 독점 이런 것들하고는 오픈AI 만들 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류 공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널리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원래 뜻이었었고 그거를 샘 알트만하고 갈라쓰게 된 것도 과금을 해야 되겠다는 게 샘 알트만이고 아니다. 공용을 위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듯이 일론 머스크의 기본적 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답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독자들이 그게 아닌데 지금 현재 현상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애플이 사실 그다지 평가가 좋진 않아요. 지금 아이폰 17 냈는데 17 모델은 뭐 하드웨어만 개선됐지 뭔가 혁신적인 거 AI 혁신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슈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고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거. 못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는 카메라 중에서 12메가bps에서 42메가bps로 이제 바뀐 거. 요 정도만 이제 달라진 거지.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애플은 원래 혁신의 대명사인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제가 볼 때는 혁신의 대명사보다도 있는 거를 조합을 잘하는 업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티브 잡스 개인적으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회사죠.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합의 아이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합을 아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무엇일까가 그 사람들의 타겟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소비자한테 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그룹이 이제 뭔가 움직임을 가지는데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면이 뭐냐면 그럼 통신비는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고 정말 5G와 위성 통신이 결합을 해서 딱 뭐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습관이 돼서 그렇지 여러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반응 빨리빨리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는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0.1초 만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0.1초 아니라 0.001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 체감적으로 말하면 이제 통신비는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는 거 아니야? 지금도 사실 통신비 비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별 차이 없는데.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물론 제일 싼 게 좋겠죠. 그러나 적정선에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affordable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맞춰서 기술은 거기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가 무한요금제 썼을 때 뭐 10몇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올 거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세계 어느 나라나 가나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도 제가 로밍을 하고 이거 로밍 없어질 때가 되는데 아직도 하는 게 참 한스럽다 하는 생각을. 그 로밍이 바로 그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거 되면은 로밍 필요 없어요. 어디나 똑같은 환경인데. 제 번호 하나 갖고 세계 어디 가서나 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로밍을 하고 로밍 차지 따로 받고 하는 게 곧 없어질 서비스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되고 AST라는 회사가 이제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은 영업을 하면은 로밍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 음영 지역 없어지고 유명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바다 한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산꼭대기라든지 안테나 안 뜨는 안 뜨는 데에서 형상인지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그 다이렉트 셀이 돼 있어요. 애플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링크에서 쏴주는 거에 프로그램을 조금 고치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전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기반 자체가 기술 기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 자동차가 그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동차 뭐 타는 것 같다라고 그 유저들이 얘기하는 게 업그레이드 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났더니 번쩍번쩍 하더니 시동 키니까 이거 뭐 12에서 뭐 13으로 되고 아직 14가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른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운전하는 데 너무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듯이 아마 이 셀룰러 폰도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위성이 갑자기 연결이 돼서 앞으로는 뭐 로밍 필요 없다. 세계 어느 나라 가나 네가 내고 있는 월 요금제로 모든 걸 다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테슬라가 얻는 목적과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좋다 쳤는데 생태계적으로도 봐도 테슬라 늘 좀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차량 옵티머스로 뭐 태양광 패널 이거하고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하고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는 이제 셀룰러 폰 하나만 가지고 뭐 셀룰러 폰이 필요 없을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뭘로 통신합니까 그럼? 안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그 펼쳐지는 뭐 다른 뭐 장치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금 셀룰러 폰에 너무 뭐 매료가 돼 있어서 다른 걸 보진 못하지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 학생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눈을 두 개 갖고 있지만 한쪽 눈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눈으로만 보고 있고 그걸 우리가 dominant eyes라고 그러는데 non-dominant eyes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다른 거를 하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right eye dominant입니다. 전체 저기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right eye dominant가 75%고 left eye dominant가 25%입니다. 실제로 눈이 네. 오른쪽 눈 더 많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근데 몰랐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실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left eye 쪽으로는 저는 다른 비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랩트 아이로는 다른 걸 할 수 있듯이 뭐 스마트폰을 안경에다 한다든지 안경을 안 쓴 사람한테는 뭐 다른 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계에다가 장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지에다 해서 반지가 펼쳐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과학도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이 생태계가 하게 되면 물론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러면 테슬라가 온 세계를 독점하고 일론 머스크가 온 세계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그거는 좀 뭔가 좀 찜찜한 잘못됐죠. 그죠. 근데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 정부는 항상 누가 독점을 하면 그걸 깨는 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너지 컴퍼니를 깼습니다. 그게 엑슨 컴퍼니, 스탠다드 오일, 에소 뭐 이렇게 다 나눠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 자동차 회사가 독점을 합니다. GM이 7개로 나눠졌습니다. 캐딜락 디비전, 뷰익 디비전, 폰티액 디비전, 오스모빌 디비전 뭐 이래 갖고 7개로 나눠졌죠. 그다음에 AT&T 그것도 통신도 독점을 하니까 다 나눠서 베이비벨, 마마벨 해서 뭐 AT&T, 뭐 벨 레버레토리 다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코네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독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독립을 해서 아마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독점을 한다 그러면 아마 나서겠죠. 정부에서 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독점은 그렇게 통합해서 사람들한테 이롭게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게 한 사람한테로 독점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각 나라에서 잘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다음 시간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리 교수님 모시고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도전과 신사업 가능성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